북한에서 겨울을 버틴다는 말은 단순히 춥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생존과 직결되는 이야기이고 겨울은 그 자체로 위기 기간이며 가장 약한 계층부터 순서대로 무너지는 계절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미 생존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겨울이 오면 난방을 켜고 두꺼운 옷을 준비하며 필요하면 옷이나 생필품을 마트에서 사오면 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겨울이 오기 몇 달 전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이 시작되고 나서 준비하려 해도 이미 가격이 오르고 물건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겨울 준비는 대체로 늦여름부터 시작되는데 가족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 방식도 다릅니다. 집안에 돈이 있는 가족은 연료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고 장마당에서 옷이나 침구나 난방 연료를 살 여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서민층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겨울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 준비를 조금씩 가능한 것부터 한 계절을 두고 천천히 하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부터 이미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겨울을 버티는 핵심은 난방, 연료, 의복, 식량, 질병, 감염, 돌봄, 보온이라는 8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겨울이 오면 한꺼번에 작동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항목에 부담이 쏠리고 결국 생존 전략이 무너집니다. 난방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기도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 난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의존하는 것은 주로 석탄, 나무, 연탄과 비슷한 형식의 연료입니다. 문제는 이 연료 대부분이 장마당에서 거래된다는 점입니다. 장마당에서 사고 팔리는 연료는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가격은 계절, 공급량, 수급 경로, 국경 상황, 단속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특히 11월 이후에는 소위 겨울 물가가 시작됩니다. 연료뿐 아니라 이불, 내에, 양말, 속옷, 털신, 장갑 등 보온 관련 품목도 함께 오릅니다. 이 시기에 돈이 없는 가정은 선택이 줄어듭니다. 가족들이 한방에서 생활하며 체온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북한에서 겨울에 흔히 볼 수 있는 생존 전략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도시와 농촌의 상황은 다릅니다. 도시에서는 연료 가격이 더 높고 연료 확보가 어려우며 주거 공간 자체가 춥습니다. 농촌에서는 연료 자체는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식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시는 장마당 접근성이 좋고 식량 종류가 더 다양하지만 연료나 주거의 난방은 큰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평양은 상황이 다릅니다. 평양은 일부 지역에서 난방 공급이 이루어지고 우선권을 가진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의 겨울 체감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평양이라고 해서 모든 주민이 겨울을 편하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평양 내부에서도 계층 격차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겨울 준비는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고 계층마다 부담이 다르고 가정마다 생존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겨울은 단순히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단위 생존 능력이 시험받는 기간입니다. 연료 가격이 오르면 가정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연료를 확보할지, 식량을 확보할지, 의복을 보완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가족 구성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와 노인이 있다면 난방과 식량 우선순위가 높아지지만 돈이 부족하면 결국 선택을 줄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방 연료는 겨울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연료는 요리에도 쓰지만 겨울에는 난방이 우선되고 요리는 겨울 동안 난로와 난방기 위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난로 위에서 물을 끓이고 국을 데우고 감자를 굽고 빵을 데우는 방식으로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연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탄과 나무는 장마당에서 거래되는데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연탄과 비슷한 연료도 존재하지만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에서 20도로 유지되는 겨울을 생각하면 북한의 겨울 실내 환경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북한의 많은 가정에서는 겨울 동안 방 내부 온도가 실내에서도 숨을 내쉴 때 김이 나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이것은 난방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난방을 유지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옷으로 난방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두꺼운 속옷을 입고 양말을 겹쳐 신고 안감이 있는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생활합니다. 실내에서도 모자를 쓰는 것은 흔한 일이고 잠잘 때도 외투를 입거나 담요를 여러 장 덮는 식으로 보온합니다. 북한에서 겨울을 버티는 과정은 이렇게 준비기부터 시작됩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혹한기에 들어서면서 곧바로 위기를 맞습니다. 혹한기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은 실질적으로 연료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이고 식량 소비도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수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장마당 수입은 계절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은 지출이 늘고 수입이 유지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구조는 가정의 체력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겨울에 병이 생기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난방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감기가 쉽게 폐렴으로 악화되고 폐렴은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아이들도 비슷합니다. 난방 부족과 영양 부족이 겹치면 회복 과정이 매우 늦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집니다. 이때 의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병원은 존재하지만 약이 없고 수액과 소독약과 항생제는 장마당에서 구매해야 하고 돈이 없으면 치료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가정이 병을 치료하는 대신 병을 견디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결국 겨울 동안 병은 일종의 생존 부채처럼 누적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돌봄 자원의 부족입니다. 겨울에는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이 집 안에 머물면서 보호자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든 노인이나 아이는 따뜻한 방에 머물기 어렵고 실제 생활 공간에 대한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겨울은 준비혹한 소진의 과정을 거치는데 준비가 부족한 가정은 혹한기의 위기를 맞고 혹한기에 버티면 소진기에 붕괴됩니다. 소진기는 3월에서 4월까지 이어지며 이때 연료는 바닥나고 식량도 떨어지고 보온 물품도 낡아있고 가족의 체력도 부족합니다. 이 시기에 병이 생기면 회복 가능성은 가장 낮습니다. 북한에서 겨울을 버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에너지 구조입니다. 북한의 에너지는 단일 공급원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뒤섞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 석탄, 나무, 연탄유, 종이 압축 연료, 폐목재, 농업 폐기물 등이 사용됩니다. 집집마다 어떤 연료를 쓰느냐는 경제 상황, 지역, 주택 형태,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는 북한에서 항상 부족한 자원입니다. 전기는 중요한 시설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가정으로 들어오는 전력은 제한적이며 동시에 전압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전기 공급이 일정 시간대에만 이루어지거나 전혀 공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탄은 북한에서 중요한 연료입니다. 석탄은 난방과 요리에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은 가정이 석탄을 비축하려고 합니다. 석탄 가격은 겨울철에 상승하는데 가격 상승폭이 연료 중 가장 큽니다. 돈이 있는 가정은 석탄을 조금 더 사두지만 돈이 부족한 가정은 겨울 내내 조금씩 부족한 양만 구매합니다. 이런 방식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더 불리합니다. 나무는 농촌 지역에서 많이 쓰입니다. 농촌에서는 나무를 구하기 쉽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고 체벌, 단속과 지역 배분 문제 등이 존재합니다.
도시에서는 나무는 귀한 연료이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비싸게 거래됩니다. 연탄과 유사한 브리켓 형태의 연료도 존재합니다. 이 연료는 효율이 높고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겨울마다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연료 부족은 결국 난방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가난한 가정에서는 폐목재나 종이 압축 연료까지 사용합니다. 북한에서는 종이를 압축해 덩어리처럼 만든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연료는 효율이 낮고 연기도 많이 나며 열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택지가 없으면 사용해야 합니다. 가난한 가정은 겨울 동안 연료를 아끼기 위해 난방을 최소화하거나 별도의 난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의 주택 구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북한의 주택은 단열이 좋지 않고 창문에 틈이 있고 문과 벽에서 외풍이 쉽게 들어옵니다. 난방이 되어도 열이 오래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연료를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연료가 부족하면 가족은 한 방에서 모여 생활하며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 방에서 모여 생활하는 것은 북한 겨울의 대표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 방식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난방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한 방에서 여러 사람이 생활하면 감염이 쉽게 퍼집니다. 겨울에는 감기, 독감, 폐렴 같은 질병이 흔하며 특히 노인과 아이는 이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장마당에서의 겨울 가격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마당에서는 연료뿐 아니라 식량과 생필품도 함께 거래됩니다. 겨울에는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식량이 부족한 가정은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단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식사량이 줄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북한에서 겨울은 먹는 양이 줄어드는 계절입니다. 추운 환경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늘어나는데 섭취되는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이 에너지 불균형은 생존 기능을 약화시키고 가장 약한 구성원에게 가장 빨리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 동안 생필품 소비는 늘어나고 빙초산이나 소독약, 비누 같은 위생 제품도 필요하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구매가 제한됩니다. 겨울 동안 위생이 나빠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감염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겨울에는 노인과 아이의 의료 접근성이 더욱 떨어집니다. 평소에도 병원 방문은 돈이 드는데 겨울에는 이동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멀거나 이동 수단이 없다면 병을 집에서 버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은 커지고 회복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겨울의 마지막 단계는 소진기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겨울이 끝날 때까지 연료를 버텨야 하지만 3월과 4월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연료가 바닥납니다. 이 시기를 북한 주민들은 매우 힘든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연료와 식량과 생필품이 모두 바닥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질병이 생기면 매우 위험하며 사망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겨울을 버티는 과정은 준비 혹한 소진이라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취약계층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매년 반복됩니다. 겨울을 버티는 능력은 가정마다 다르며 생존 능력이 부족한 가정은 겨울을 계기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겨울은 북한 사회의 모든 구조를 드러냅니다. 장마당 경제, 가족 돌봄, 불평등, 취약계층, 의료 붕괴, 식량 부족, 에너지 부족, 주거 취약 등이 한 계절 동안 동시에 드러나며 매년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에 익숙해지고 동시에 소모됩니다. 북한의 겨울은 환경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놓고 보면 북한 주민들이 겨울을 버틴다는 표현이 왜 생존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